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 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된다. 나는 배출 주기가 체중 감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번이나 강조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실천은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증명하기 제일 쉬운 일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바로 증명될 것이다. 내가 말했지 않은가? 눈으로 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이제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해보자. 이것 또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느냐에 관한 문제다. 섞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살이 찌고 병이 걸린다. 왜 그럴까? 음식은 섞으면 섞을수록 쉽게 부패되고 독성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독성 노폐물을 대변과 소변, 그리고 호흡과 땀구멍 등으로 배출하기 시작한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은 그렇다. 바로 지방에 저장한다. 노폐물이 혈관이나 뇌로 가면 사망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우리의 몸은 노폐물을 일단 지방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출하려는 몸의 자기 방어 기능을 작동시킨다. 지방도 힘들다. 노폐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친구가 누구일까? 그렇다. 바로 수분이다. 수분과 지방은 서로 힘을 합쳐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가둔다. 기회를 보았다가 배출해버릴 결심을 한다. 그런데 다음날 또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 지방은 다른 지방 친구와 수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의 몸은 이제 지방과 수분이 가득한 몸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너무도 단순하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몸의 독소 제거를 위해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몸으로부터 독성 노폐물을 규칙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그 빠진 몸무게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배출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배출 주기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협조 없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면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군살을 없애주는 해답이다. 독소 제거제를 위해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지니는 것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만큼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고 소화 과정을 효율화시키는 것은 없다는 결론이다. 당신은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었을 것이다. 생선과 밥도 같이 먹었을 것이다. 닭고기와 국수도, 계란과 토스트도, 치즈와 빵도, 시리얼과 우유도 함께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몸에 엄청난 부담감을 지운다. 원하는 늘씬한 몸에도 에너지도 갖게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식탁에서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식탁 위에 음식의 종류가 많을수록 당신의 몸은 더 힘들어진다. 체중 감소를 위한 1차 목표는 독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할까?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래 위에 머무르는 동안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다음 음식은 억지로 9m나 되는 장을 거쳐 나가야 한다. 9m나 되는 장이 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사를 한 후에는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다. 이 음식은 위를 벗어나는 데만 8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며 장을 통과하는데 20에서 40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잘 맞지 않은 음식이 서로 배합되어 섭취되면 당연히 발효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소화관에서 알코올이 생산되는 술을 마신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며 간을 손상시킨다. 빈속에 닥치는 대로 먹고 나면 술을 마신 것처럼 어질어질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소모를 원치 않는다. 음식이 위 안에서 8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썩어나가길 원치 않는다. 20시간 이상 부패한 채로 남아있어서 장을 망쳐버리길 원치 않는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음식이 부패, 발효, 헛배, 속쓰림, 소화불량 없이 위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는 약물 복용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음식이 빨리 효율적으로 장을 통과하길 원한다.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한 번에 2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이다. 2가지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음식이 부패하게 되는 큰 요인이다. 썩은 음식은 동화될 수 없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동화주기와 배출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한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먹고 원하는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 넣거나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먹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 방법은 부패도 되지 않고 발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도로 추출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소화불량을 끝내고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을 어기면 많은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긍정적인 것을 구하자. 긍정적인 맨 첫 번째 결과는 날씬한 몸매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라는 것이다. 물론 더 자주 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더 자주 할수록 더 빨리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단순하지 않은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식사법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난 100년 이상 동안 먹어온 식습관 때문에 인류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체중 문제로 싸우는 지경까지 우리를 몰고 왔다. 우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적절한 방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 물어보겠다. 100년 전에 체중 문제로 싸운 사람들이 있는가? 음식 습관을 바꾸기 위해 다이어트를 실천했던 기록을 고전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음식을 적절히 배합한다고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음식들을 한꺼번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다. 서로 맞게 배합된 음식의 원리에 맞춰 먹으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남아돌게 될 것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을 실험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이것이 체중 감소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직접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몸의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야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항상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주제다. 나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이 주제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것은 적절한 음식의 배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과일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의 여지 없이 과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단 한 가지 음식이다. 따라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을 것이냐 보다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단백질이 결핍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절대적인 열량 섭취가 부족한 기아 상태에서 발생하는 단백질 결핍성 소화 영양 실조증은 예외로 한다. 그러나 단백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수만 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충분한 양의 과일을 먹고 있지 않았다. 단백질의 초과 소비는 유방암, 간암, 방광암과 연관되어 있고 백혈병 발생의 증가에도 관련되어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이며 유명한 프라밍행 심장질환 연구소의 학장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많은 종류의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이 심장질환이나 심장 발작의 위험을 줄여둘 수 있다. 그 물질은 끈적끈적한 피로 인해 동맥이 막히는 걸 방지함으로써 심장을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과일은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씻어낸다.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은 에너지다. 우리는 이미 소화 기능이 다른 어떤 신체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다. 여기에 과일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거의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인가? 매우 단순하다. 과일은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 후에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일은 수분 함유량이 아주 많고 소화에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과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감소와 다른 활동을 위해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주요 역할을 한다.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그러나 다른 음식을 먹은 다음 과일을 먹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샌드위치를 먹고 그 다음에 과일 한 조각, 예를 들어 사과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하자. 그 사과 한 조각은 위를 거쳐 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샌드위치에 의해 방해받고 만다. 그 사이에 모든 음식은 썩고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한다. 과일이 위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음식의 전부가 상하기 시작한다. 위 안에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부패하고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모두 그곳에서 발효된다.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속이 거북해지고 결국 소화제를 찾아 나선다. 이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아마 당신도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식사한 다음 한 조각의 과일이나 한 잔의 주스를 마시고 난 후에 날카로운 유통증이나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걸 느껴보았을 것이다. 이런 거북스러움의 이유는 위를 통과해 바로 장으로 갔어야 할 과일이 다른 음식에 의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음식 배합의 권위자인 하버트 M. 셀턴 박사는 과일을 공복에 섭취했을 경우에만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장기간에 걸쳐 어기면 결국에는 병에 걸리게 된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과 수분 함량이 높지 않은 음식, 과도한 동물성 음식, 식품 첨가제,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몸을 오염시키고 산성화시킨다. 몸이 산성화되면 몸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 과일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몸에 있는 산성을 중화시켜서 놀랍게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알기만 하면 아름다운 외모, 장수, 건강, 에너지, 행복, 날씬한 몸매를 모두 가질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일을 요리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모독이다. 모든 과일은 신선하고 요리되지 않은 채로 섭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제시한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과일 주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선해야 한다. 공장에서 농축되어 만들어진 오렌지 주스는 저온 살균 처리되면서 마시기도 전에 산성화된다. 시중의 오렌지 주스는 모두 100% 산성이다.
이 액체를 마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찌운다. 과일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과일에 들어있는 효소는 지방을 태우므로 먹고 싶은 음식은 얼마든지 먹은 후 과일을 먹으라는 말은 위험하다. 그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과일이 주는 으뜸 가는 역할은 소화계통을 편히 쉬게 해주고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풀어주는 역할이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나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마도 잠자기 직전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은 끔찍스러운 버릇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에서 두 번째로 나쁜 시간이다. 그러면 그 최악의 시간은 언제일까? 당신이 일어난 아침 시간이다. 에너지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체기관이 야식이나 잘못 배합된 음식과 싸우면서 밤을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아침에 일어난 당신은 편히 쉬었고 그 하루를 위해 최고의 에너지 상태에 있다. 아침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든든한 아침 식사에 쓸 것인가? 소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게 되었다. 든든한 아침 식사는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이것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으면 어떻게 음식이 소화될 수 있을까? 토스트와 계란, 시리얼과 우유, 고기와 감자 같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아침 식단은 건강에 매우 나쁜 조합이다. 몸에서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소모하려는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음식은 적절히 배합되었을 경우에 위에서 3시간 이상 머무른다. 음식이 창자에서 흡수될 때까지 에너지는 소모될 뿐이다. 에너지의 입장에서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합당할까? 아침 식사를 건너뛰더라도 음식 부족으로 절대 기절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신의 몸은 전날 먹은 음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훨씬 더 정신이 나고 원기왕성하게 될 것이다. 다이어트에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오전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시고 원하는 양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먹는다. 그러나 몸에 귀를 기울여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 아무것도 먹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상당량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과일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화에 아무런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잘 씹기만 하면 더 소화될 필요가 없다. 장은 모든 영양분이 흡수되는 곳이다. 과일이 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니다. 불과 몇십 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바로 흡수되고 이용된다. 과일을 먹으면 온종일 생산적이고 활기 있게 되는데 그것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일단 오전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생활에 적응이 되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과일이라면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사과 하나를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오렌지 한 상자를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위가 비어 있다면 과일을 많이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침에 먹는 과일은 체중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는 생활 습관으로 살이 안 찐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칼로리의 양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칼로리는 많이 가공되었거나 잘못 배합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질 좋은 칼로리는 체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체중을 줄이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뿐이다. 또 얘기할 때가 되었다. 내가 그 증거이고 내 말을 듣고 평생 살찌지 않고 살아가는 수만 명의 친구들이 또한 그 증거다.